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대만에서도 오미크론 변종 확산세는 막기 힘든 것 같습니다. 타이완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 제조기업인 TSMC와 UMC는 대만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부서 직원들에 한해 재택근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화된 예방 조치로 TSMC는 단체 활동 규모 제한 및 대면 회의의 축소, 국내 출장 중단 및 해외 출장의 유예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의 오미크론 확산세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만의 코로나 확산이 심했던 시기에 TSMC가 생산량에 영향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미크론 확산이 향후 생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나저나 이런 식이면 올해도 컴퓨텍스는 온라인 혹은 물 건너가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인텔이 올해 초 출시할 예정인 인텔표 그래픽카드 알케미스트와 관련한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특별한 정보는 아니고요. 출시 예정인 제품의 메모리 구성 관련한 정보입니다. 일각에서는 3월 또는 4월 출시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정보 유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가지 모델의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며 메모리는 GDDR6 메모리를 탑재하며 메모리 속도와 대역폭과 용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유출된 내용만 보면 최대 16GB까지 탑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각에서 들리는 것처럼 인텔의 최상급 모델의 경우 NVIDIA RTX 3070 Ti급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메모리 용량을 감안을 해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텔이 채굴 성능을 제한하지 않고 출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고용량 메모리의 탑재가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채굴 채산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이 그래픽카드를 출시한 후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가 궁금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출시된 삼성의 플래그십 SoC 엑시노스 2200의 벤치마크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긱벤치 결과가 유출된 건데요. 일단 삼성 SM-S908B라는 모델명으로 벤치된 결과를 두고 엑시노스 2200에 탑재된 갤럭시 S22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벤치 점수에서는 오픈CL 포인트라든지 불칸에서의 벤치 점수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Gen 1을 탑재한 원플러스 10 프로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관련 유출을 주로 하고 있는 아이스 유니버스의 트윗에서는 긱벤치5의 결과라며 프로세스별 성능 결과를 비교한 차트를 공개했는데요. 이 차트에서 엑시노스 2200은 스냅드래곤 8 Gen 1보다 낮은 성능을 그리고 스냅드래곤 888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대로 미디어텍이 출시한 디멘시티 9000과 애플의 A50는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유출된 내용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스 유니버스의 차트 내용처럼 엑시노스 2200의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걸 못 믿는다는 것보다는 엑시노스 2200이 벤치 테스트를 하면 성능은 잘 나올지 몰라도 이 벤치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처럼 하게 되면 스로틀링이 걸릴 것이다. 온도 관리가 안 될 거다 등등의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신제품이 나오고 필드 테스트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는 노트북에 유난히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노트북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하드웨어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노트북 구입을 현재 잠시 미루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새로운 모바일용 CPU들이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신형 CPU를 탑재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굳이 지금 비싼 돈 주고 노트북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곧 구형이 되어버릴 테니까 말이죠. 인텔 12세대 모바일 CPU는 CES 2022에서 공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성능적으로 상당히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벤치마크 내용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12500H 및 12700H의 벤치마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유출된 벤치마크 내용을 살펴보면 12500H는 라이젠 5800H 대비 싱글코어 성능은 16.66%가 향상되었고 멀티코어 성능은 9.12%가 향상되었습니다. 12700H는 5800H 대비 싱글코어 24.78%, 멀티코어 34.62%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심지어 12500H는 i5 제품군임에도 불구하고 12세대 11980HK 대비 싱글코어 3%, 멀티코어 2% 수준으로 성능이 앞서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사 AMD의 제품과 성능 차이를 떠나서
11세대 제품군 대비 12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폭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달부터 12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탑재 노트북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진짜 이런 내용이 맞다면 지금은 노트북 구입을 고려하셨더라도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의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한다면 와이파이 6일 겁니다. 최근에는 와이파이 6E까지 나왔습니다. 와이파이 6E가 뭐지 하실 수가 있는데, 공유기 좀 만져보셨으면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 세팅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좀 떨어지지만 더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는 2.4GHz대와 속도는 강하지만 직진성이 너무 강해서 장애물이 있을 경우 커버리지가 상대적으로 2.4GHz대보다 작은 5GHz, 이렇게 두 가지 대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6E는 여기에 6GHz대의 대역을 추가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내년, 그러니까 2023년쯤 와이파이 7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대만의 미디어텍은 얼마 전 와이파이 7의 기술 라이브 데모를 선보였습니다. 미디어텍이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요, 와이파이 7은 2.4GHz와 5GHz 그리고 6GHz를 포함하고 기존 와이파이 6보다 2.4배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미디어텍은 와이파이 7이 이제 유선 이더넷 시대를 끝낼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와이파이 7의 시장 출시는 2023년이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내년에 와이파이 7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2023년에는 공유기 시장의 신제품들이 좀 이렇게 꽤 다양하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만약 비싼 좀 프리미엄 공유기를 구입할 예정이시라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소식은 제가 조금 늦게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메인보드에 내장된 사운드 카드의 성능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아마 별도로 사운드 카드를 구입하시거나 혹은 사운드 관련 하드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쓰는 분들이야 사용하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쓰실 거예요. 하지만 PC 쪽 사운드는 아무리 내장 사운드 카드의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단 출력이 아쉽고 좀 답답하고 해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모를 아시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걸 아주 간단하게 돈 들이지 않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FX 사운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원래는 돈을 받고 판매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PC용 음장 프로그램인데 이번 달 초에 제작사에서 앞으로 우리는 기부 운영 방식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하고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니까 허접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요, 확실히 PC 음향의 이 퀄리티가 바뀌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다양한 프리셋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직접 프리셋을 세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 사운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운로드 관련 페이지 주소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용해 보세요. 저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자, 유튜브 러브답천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오늘은 JS 채널님의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뉴스 영상을 챙겨봐 주신다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녁 즐거운 생일 되시고요.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갈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일 킹능성좌님의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그 닉네임 또 뒤에 있는데 뭐예요 저거? 암호인가? 여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도 감사하게 잘 챙겨봐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댓글 보면서 감동 먹었습니다. 구독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잘 느껴진다고 해주셨는데 진짜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들이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같은 취미를 가진 함께하는 동반자, 그런 거, 그리고 또 저에게 조력자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내일 JJI님이 22번째 생일을 맞이한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군대에서 보내는 생일이라고 하시는데
영상도 잘 챙겨봐 주신다고 하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죠. 제가 군 생활할 때와는 너무 좀 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요즘은 혹시 생일이면 군대에서 이렇게 뭐 좀 챙겨주나요? 뭐 부대원끼리라도 뭔가 하겠죠, 그렇죠? 예.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추울 때는 근무 설 때 진짜 힘들거든요. 내년 생일은 사회에서 보내실 거라고 믿고, 또 남은 군 생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군대 관계돼서 이야기 나오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군 생활은요, 잘하는 것보다 내가 안 다치고 건강하게 전역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전역. 아시겠죠? 화이팅! 자, 1월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 금요일은 뭐 오전 근무만 하고 마치는 곳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뭐 오미크론 등등 시국이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건강 잘 챙기시면서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는 설 연휴가 되어야 되겠죠. 힘드시겠지만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영상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